날이 좀 춥죠. 네, 간만에 춰가지고 코트도 입고 나왔는데 또 여기까지 연구소에서 걸어오는데 코트를 입으면 또 너무 더운 거예요. 그 이러고 왔는데 제가 지금 50분까지 딱 시간이 있다라고 하네요. 또 뒤에 이제 오늘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제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 저는 지금 뭐 어차피 저희 또 소장님이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입시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많이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과학 얘기를 할게요. 그게 또 저한테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실 것 같고, 자 봅니다. 통합과학입니다. 이런 뷰로 보세요. 지금 빨갛고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은 중등과까지는 아예 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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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재고 준비하고 영재반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 과학은 통합과학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지를 생원, 생투, 지원, 지투 다 우리 아이가 선행을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건 아니시잖아요. 물화를 잘하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내신도 그렇고 수능 과목에서 분명히 물화가 단원심화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생지도 그에 못지않는 킬링 파트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도 부분은 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때 한번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내신에 가서 일을 갖다가 난 새로 한다,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제 강의를 들어라 이게 아니고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통합과학은 겨울에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게 많아요. 왜냐? 겨울에 그 우리가 1단원, 6단원은 사실 새로 들어오고 이건 인트로 아우트로입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메인이 통합과학의 2, 3단원, 그 다음에 통합과학 2의 1, 2단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12회면 겨우 돌아가요. 12회에. 근데 예를 들어 4나원을 내신 때 한다. 그럼 내신 때 1회에 4나원을 통으로 하고 심화 정리하고 유형 정리하는 게 또 한 해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 여기에서 생명 시스템 화학 반응,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요거를 하루에 합니다. 1회. 그러면 내신 때는 생명 시스템 앞에 세포에 대해 나오는 게 1회. 그 다음에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1회. 그 다음에 유전이 1회예요. 내신 때 3회 할 거를 방학 때 1회 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최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소화를 하셔야 내신 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절대 아닌 게 이런 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주의 시작에는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중등 3학년 과정에 나옵니다. 한 반 페이지. 뭐 나오는 건 줄 아세요? 빅뱅 우주론은 이거다. 우주의 한 점에서 138억 년 전에 아주 고온과 고밀도 고압에서 펑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어. 끝. 근데 우리가 빅뱅을 갖다가 통과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만 해도 거의 한 장.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입자의 생성 과정은 어떤가? 이거는 거의 뭐 한 네다섯 페이지 나오죠. 처음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뭉쳐져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에 수화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요. 이런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태양계의 형성 과정. 물론 여기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또 우주 배경 복사라는 전자기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형성 과정.
그러면 여기에 또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그 다음에 지구의 생성 과정. 이게 빅뱅하고 별하고 하면서 쭉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기 중간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별의 진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방학 때 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는 요 부분이 1회 하는데 중등 과정에서 한 거는 빅뱅 우주론은 뭐예요? 끝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근데 이게 빅뱅 우주론과 그 다음에 나오는 원소의 생성 과정까지 하면 교재에서 한 30페이지 됩니다.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 했던 거는 단지 거기서 반 페이지도 안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학원을 안 다니실 거면 참고서라도 사가지고 계속 보게 하세요. 그게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기 시작할 때 뭔가 외계어 듣는 식이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안 되고 학원을 안 다닐 거다. 그러면 참고서라도 사서 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내신 들어가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그나마 고난도 문제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사고건 아니면 자사고건 애초에 탑티어 학교들이건 사실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하시겠죠. 뭐 이런 거 화학원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내신할 때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는 없습니다. 화학원에. 왜냐? 지금 교과가 아니라 지난 교과의 수능의 킬러였어요. 맨날 수능에서 18번으로 나오던 게 한 7, 8년 전. 지금 화학원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이 개정되는 화학에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왜 고2 화학의 내신에 나올 수도 있냐? 현재 수능에 안 해도 내신에는 내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유형을 갖다 내신이니까 내가 내고 싶을 때 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화학원 교과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통과에는 이게 킬러죠. 외대, 상산, 보인. 전사고, 자사고인데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죠. 금속을 갖다 넣었을 때 이온수의 변화와 수용액이나 막대의 질량의 변화를 가지고 이 금속이 몇 가의 이온이며 원자 하나의 질량은 누가 더 크며 이런 걸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중화 반응입니다. 경기여고가 또 통과해서 화학 문제 쪽에 있어서 탑티어입니다. 경기여고, 외대부고 여기 보시면 이온수의 비를 특정 짓지 않고 준 다음에 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양적 관계를 갖다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화학원의 가장 기본적인 킬러 유형입니다. 현재 교과에 있습니다. 개정이 돼도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울 개정 교과에도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고 같은 경우도 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이온수를 갖다 직접 분석하는 양적 관계가 나옵니다. 이는 좀 이따 보여드릴 이번에 통합과학 예시문항에도 중화 반응에 대해 이런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원간 심화도 분명히 수능에서 킬러로 나올 거란 얘기죠. 거기에 가장 유력한 게 중화 반응입니다. 왜냐? 개정화학에도 중화 반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나마 물리가 물리원과 그래도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유낙하하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유낙하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유낙하하는 과정에 수평으로 운동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외대부고, 상산고, 세화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이도에서 탑티어는 어느 학교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서초의 세화고입니다. 논란 자체를 불허합니다. 세화고의 문제는 정말 난이도에서 탑티어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학교를 가져와도 못 이겨요. 근데 세화고는 거의 그냥 수능처럼 내거든요. 이 내신 문제 자체를. 근데 그래도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요것도 보시면 그리고 보잉고도 탑티어에 들어갑니다.
세화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난이도에서 원투하면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세화고하고 보인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 보면 외대부고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건 이런 건 교과서에 있나요? 없습니다. 되게 짧게 내용이 있죠. 그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습서에 나오나요? 완자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왜 나오나요? 왜 나올까요? 수능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가장 유명한 빙하코어에 있는 산소의 동위원 소비를 분석.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기후가 어떠냐? 요거는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간격으로 가까운 과거의 기후가 어디냐? 요런 게 교과서에는 단어나 한 줄 정도 나오는 거죠. 설명은 없고. 이번에 보인고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나이테와 산소 동위원 소비를 같이 주고 딱 서술형으로 냈죠. 이번에 이게 그대로 적준된 유형입니다. 이거는 안 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근데 앞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수능까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수능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 통합과학에서 당연히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중대보고입니다. 산하한원 다 이렇게 양적 관계. 이게 뭐 어느 학교는 이런 유형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웬만하면 지금 보인고에 요거는 좀 옛날 문제죠.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번에 그나마 개편과정 예시문항에서 쓸만한 문항이 요거 하나 정도 있었어요.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분명히 예시문항은 상당히 쉬운 문항들로 돼 있어요. 예, 정말 뭐 내신 난이도에 중도 안 되는 문제들만 내놓은 겁니다. 그런 문제로 수능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식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나마 걔 중에 조금 문제 같았던 게 그냥 요런 내신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고1 때 내신을 제대로 못하면 수능까지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1에서 출발이 중요합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제대로 1학년 때 내신을 하고 그리고 고3까지 이제 학교 교과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제대로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 때 1등급을 받는 친구가 수능도 잘 볼 겁니다. 보세요. 세화고의 유전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얘 뭐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생투의 그냥 유전 문제의 유형이에요. 수능에 나오는 평가원에. 근데 얘네는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내신에 내잖아요. 생투 스타일입니다. 네, 그대로예요. 근데 그러면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통합과학에 이런 걸 왜 내? 교과서에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은 있습니다. 교과서가 짧은 거죠. 참고서는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학교만 내는 거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보인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원외고도 유전 되게 어렵게 나와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학교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네, 이제는 이런 거는 안 나오는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변하겠죠. 왜? 우리 아이들이 고1 때 내신을 하고 고3 때 이 과목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내신을 제대로 시험 문제도 쉽게 내고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이 아이는 고3이 됐을 때 우리 학교의 통합과학 점수는 보장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 숙명, 지학 문제 깔끔하죠. 평가원 스타일. 경기, 과중학교처럼 그 아우라를 뽐내지 않습니까? 자료 해석인데 개념이 들어가는데 자료 해석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예시 문항에 요런 자료 예시 문항이 있었거든요. 자, 화학을 간단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요거는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지금 대치 학교 쪽에 되게 편제가 나왔어요. 자, 1학년 때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합니다.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하죠.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을 합니다. 과학이라면 물, 화, 생지 중에 하나를 듣는 거죠. 2학년 2학기 때 하는 게 나왔습니다. 화학을 1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합니다. 화학을 한 학기에 끝내는 거예요.
물리도 2학년 1학기 한 학기에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과거 투에 해당하는 과목을 하는 겁니다. 그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합니다. 그러면 그 진로 선택은 그 또 소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 아시죠? 물리면 거기에 대해 둘, 화학이면 둘, 총 8개가 있습니다. 과학을 선택한다면 그거를 2학년 2학기 때 하나, 3학년 1학기 때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회마다 강조드리는 거지만 지금의 화학원과 개정화학은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원자, 주기율, 결합, 산화환원, 그 다음에 산염기와 중화반응 모두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통합과학에서 물화생지 중에 현재 교과의 원과목으로 모두 커버가 되는 건 화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물생지는 투 과목에서도 일부가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원으로 다 됐어요. 원에 어려운 것만 쏙쏙 뽑아놨죠. 근데 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원자부터 결합까지가 사라집니다. 없어요. 아예 없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원자에서 화학결합까지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 화학은 공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빠지고 그냥 분자의 구조와 성질로 들어가고 3단원은 화투에 있던 가역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4단원은 여기에서 산화원과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 절반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기존 화학원보다 양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회 정도면 충분한. 그래서 제가 7회로 만든 거는 3시간 반을 하면 한 7회. 그 다음에 3시간으로 하면 8회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길게 가져갈 건 아닙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때 이제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하면 이거를 하십니다. 한 학기에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 내가 물화생지 중에 일반 선택 가지고 들어갈 거를 할 거냐. 그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저는 겨울방학에 다 깔아놨습니다. 계정으로만 화학을.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고2 내신은 어려웠을까요? 왜 수능의 고난도 킬러 문항 같은 것만 수능보다 킬러가 더 많습니다. 내신에. 왜 이랬어야 할까요? 수능은 전범위지만 얘네는 범위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and 수능 과목입니다. 고2 때 속된 말로 얘네를 빡세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에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EBS 다 반영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학교에서 EBS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하는 학교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2 내신 때. 네, 거기 있는 문제들을 풀게 하는 거죠. 수능 특강은 원래 누가 하는 거죠? 고3 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2 때 다 하게 했죠. 왜? 수능 과목이니까. 그러면 얘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내신 문항은 난이도가 일부 떨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통과 난이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여기서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화학의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뭐 영재반 준비도 했고 화학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금 교과의 화학원을 뭐 한두 번 돌린 적이 있으면 개정화학 들으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화투 부분이 있고 하나 그거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제 얘기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통합과학을 위해 매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살이 제가 더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 2학기 중간고사 기말 사이에 한 열흘 정도 시간 날 때 좀 쉬고 먹고 자고 했더니 옆구리에 살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바지를 입는데 이게 약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 오늘도 원래 이렇게 항상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연구소에서 하루 종일 자료 정리하고 또 이번에 겨울에 쓸 교재들 다 개정하고 그랬거든요. 매일 그렇게 삽니다.
집사람한테 구박을 받지만 제가 연구를 하고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걸 가져다 줄 수 있으니, 그래서 통합과학을 위해 원년부터 항상 열심히 준비해 온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잘 정리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강조하는 거는 범위 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이 매주 누적 범위의 문제가 일부가 들어갑니다. 왜? 아이들이 긴장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이 원픽 노트가 매우 강조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 이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 과제장이나 외워야 할 것들 정리하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전주에 했던 거에 대해 누적 범위에 대해 유사 심화 문항을 또 훈련할 수 있게 충분히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뭐 방학 때는 매일 하고요. 조기 개강이 돼도 거의 많은 날을 갖다 저희가 클리닉을 열고 현장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서 24시간 온라인 질문도 받고, 또 제가 일일이 과제장을 해설 강의를 찍어서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과제가 잘 안 돼서 학원 가기 싫어요. 그거는 진짜 공부하기 싫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알거든요. 저희 애도 숙제 안 하면 맨날 배가 아파. 숙제 안 하면 학원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숙제를 안 해갔으면 일단 학원에서 전화가 계속 와. 배가 아프고.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아직 초육이 제일 큰 아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유치하게는 안 하지만 일단 핑계를 대는 거죠. 나 숙제 안 돼. 하기 싫어. 뭐 못하겠어. 못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우겨도 카페 가입했니?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안 했다 그래요. 그럼 그 앞에서 가입을 시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 쌤이 하나하나 지문에 대해서 OX 얘기하면서 풀어줬지. 이걸 보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걔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그겁니다. 이제는 수능 과목이고요. 내신에서 수능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강의를 해줄 수 있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와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당연히 저는 오늘 설명회가 두각이니까 두각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또 저도 면이 좀 살고, 네, 저희 또 원장님 부원장님도 좋아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또 안 맞으시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일찍 개강하는 반들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화학이고요. 화학은 딱 여기에서 그것만 합니다. 개정만.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학년 아이들 섞이는 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만. 고1 되는 친구들,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와서 뭐 현재 중2거나 중1인데도 나는 이거 남궁원 거 들을 거야 하는 친구들 들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올해에는 아예 화학은 개정만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새로운 교육 과정에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항상 열심히 제 몸 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강의와 좋은 자료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 앞으로도 살찌지 않고 이렇게 빼쩍 마른 모습으로 맨날 초췌하게 이렇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